성장률을 높이고 싶다면 뭐 이제 저성장 산업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바이오에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또 이제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일 핫했던 섹터 네. 뭐죠? 어디죠? 뭐죠? 비만 치료제. 네. 아, 비만이요? 치료제. 네. 위고비가 이제 10월 15일인가 네. 18일인가 이제 한국에 상용을 하면서 네. 그때 다 세론이다 이거 네. 팔아야 된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더 잘 갔어요. 왜냐면 막 생각보다 네, 이 네, 수요가 너무 엄청나서 뭐 불법 유통 뭐 근절하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 오늘도 또 뭐 넥스턴 바이오가 또 비만 네. 치료제 묶이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버렸고 요즘은 아, 그래요? 비만 네. 치료제 뭐 스치면 상한가다 이렇게 기사 제목도 제가 봤는데 이쪽은 사실 네네. 유통 이외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매출을 내는 비만 치료제 기업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한국에요? 임상 계속 진행 맞아요. 중이고. 네.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게 특히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 GLP-1, GLP-1 맞아요. GLP-1 에고니스트 네. 요 약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는 GLP-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GLP-1 개발하는 한국 회사들 그리고 그 비만 치료제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게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한 달에 한 번 맞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구용으로 장기 지속형. 네, 경구용으로 먹게 한다든지 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잘 없죠. 장기 지속형 기업 어디 하나 하고 펩트론이 있죠. 펩트론 맞다. 있긴 있습니다. 펩트론. 많이 올랐고 아, 그것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뭐 잘 모르는데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당당하게 되게 당당하게 잘 본다고. 아 이쪽은 네. 비만 치료제 쪽은 그러면 뭐 아니 지금 뭐 보고 있긴 한데 네. 테마인가요 혹시? 이게 테마는 아니고 이제 사실 매출은 북미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나오고 오랫동안 나왔지만 한국은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네네네. 한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는 계속 이제 퍼질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커질 거고.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뭐 테마는 아니고요. 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네. 지금 GLP-1 가지고 네네. 아예 임상 들어가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임상 진행 중인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비만 치료제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자체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 글로벌에 있는 회사들도 가치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 트렌드잖아요. 네네네. 해외에서도. 네. 그래서 한국 회사들도 이제 그 임상시험 결과를 좋게 낸다 그러면 기대감이 뭐 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네네.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GLP-1으로 임상시험 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눈여겨는 봐야겠죠. 그러면 가장 네. 가능성이 지금 가장 가까운 기업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회사가 이제 제약사 중에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 역시. 한미약품이 이제 사실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들이 전부 이제 GLP-1 이고요. 네네네. 한미약품이 네. GLP-1 쪽에서 임상은 지금 가장 좋은 걸로. 그렇죠. 가까운 미래. 그렇죠. 가까운 미래는 아니고요. 한미약품이 올해 좀 못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임상시험 네. 결과 발표가 다 내년으로 돼 있어요. 내년 말 뭐 이래요. 내년 하반기. 너무 머네요. 너무 머니까 네.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약품 왜 사야 되냐.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결과 나오고 사도 늦지 않다. 결과 나오기 전에 사야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그 윤곽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보네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는 거지만 그 임상시험 결과 발표 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한미약품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매수 시기는 내년으로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게 회사는 굉장히 좋지만 네. 한미약품에 기대감이 몰릴 때가 언제냐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타이밍. 네, 그 타이밍은 이제 임상시험 결과 발표할 때다. 그렇게 보면은 하반기. 내년이 되겠죠. 네. 내년 쪽에 좀 네. 한미약품 눈여겨 보시는 걸로. 네, 최근에 페노피브라이트라고 그 고지혈증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파마, 진양제약 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테마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가능성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안 보시는 게 안 보는 네. 게 낫겠다. 단기 트레이딩인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말고도 또 네. 그 마운자로 있잖아요. 네네네. 마운자로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네네. 유통사로 거론되는 게 뭐 종근당, 보령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네.
내년에 마운드로 들어온다는 설이 있던데 예, 예, 종건당이나 보령 같은 유통회사 가능성 있는 종목도 좀 미리 매수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뭐 괜찮은 전략인데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제가 뭐 이렇게 들어올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내년 이제 한 뭐 중순 네. 뭐 이때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보령 같은 회사들을 뭐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가능성은 있고요. 유통할 수 있는. 그 보령이 일라이릴리하고 좀 그 뭐 거래했던 맞아,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력들이 좀 있어서 네. 보령으로 좀 보령.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데 뭐 해봐야 아는 거죠. 그때 가서 아는 거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 제약바이오 시장을 이끌었던 네. 키워드가 이제 뭐 ADC, 네. 기술 플랫폼, 뭐 네네. 비만 치료제, CDMO, 바이오 시밀러 이 정도 네네네. 있겠습니다. 내년에 제약바이오를 이끌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내년에 사실 키워드를 이제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전망이 어렵죠. ADC라는 것도 이 에너투라는 약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정도에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네. 그 에너투가 실패했다면 ADC는 아무도 안 봤을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데이터를 확 발표하니까 다른 ADC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확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신약들을 개발 중인데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내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뭐 어떤 모달리티가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함부로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세포치료제 세포 치료제요. 예. 세포치료제가 주가가 좀 안 올랐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나요? 바이엘 뭐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의 종류가 많은데 세포치료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빅파마 중에 하나였던 그 바이엘이 그 파킨슨 환자 대상으로 이 뇌신경 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랑 파킨슨이랑 연관된 게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아니에요? 에이벨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도 괜찮죠. 에이벨 에이벨 바이오도 바이오. 맞는 얘기인데 네. 에이벨 바이오는 이제 세포치료제는 아니고 아. 거기는 이제 이중항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포치료제 그런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세포치료제에서 제일 이제 잘 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엘의 네. 그 뱀다네프로셀이라는 약이거든요. 네.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았고 일상에서 네. 지금 이상 중인데 어, 바이엘이 거기 뭐 한 대략 1조 정도를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이 가망이 있나 봐요. 투자를 막 하는 거 보니까. 예, 맞아요. 음, 그 파이프라인 사오기도 했고 공장도 지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큰 돈을 이제 빅파마에서 쏟아붓고 있는 어떤 에셋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네. 거기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 어디예요? S바이오메딕스라고. 네. 네. S바이오메딕스. 네네. 좋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파킨슨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파킨슨 치료제 시장이 좀 큰가요? 파킨슨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약이 없어서. 없고 환자는 많기 때문에 치매 다음으로 많은 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긍정적인 예.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 이제 셀트리온, 이가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S바이오메딕스 그렇죠. 그 정도 네네네.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네네네. 알테오젠 많이 올랐다.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네.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측면은 있다. 뭐, 근데 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굳이 꼭 네. 이렇게 안 하셔도. 자,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주 이제 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투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드릴 만한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이요. 네. 투자 조언이요. 조언이라 그러면 일단 기대감이 이제 가장 높이 있을 때 음, 팔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 지금 팔아라. 가장 핫할 때 그 회사에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몰려 있을 때 네. 팔아라. 그러면 라는 말씀을. 신규 진입자들은요? 신규 진입자들도 마찬가지고 신규 진입자들은 이제 기대감이 몰릴 만한 기업에 투자해라.
아까 거죠. 말씀 주신 그런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바이오 회사를 투자할 때는 네. 그 일정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라이센스 아웃 일정 같은 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임상시험 결과 발표 일정 같은 거는 다 좀 공부해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상시험 결과 발표 보통 하기 전에 기대감이 제일 많이 붙거든요. 회사에 임상시험 결과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가장 이제 기대감이 몰렸을 때 팔아라. 팔고 나오셔라. 아, 기대감이 있을 만한 곳에 미리 이제 투자를 해서 미리 투자해놔죠. 예, 네.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 팔아라. 제약바이오 쪽. 맞습니다. 옛날하고 첫 번째 질문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였는데 네네네. 이런 거는 예전하고 변함없이 좀 해야 되는 거네요. 투자. 그거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라서. 네, 기대감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그랬고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뭐 뭔가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좋은 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더 오른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아, 저 하나 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한국의 미래가 이제 네. 제약바이오에 있다라고 하던데 네네네. 그 정부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고 네네네. 반도체보다도 이제 제약바이오 기술이 더 뛰어넘을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네네네. 미래의 가치를 그렇게 산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예, 연구원님 생각도 좀 비슷한가요?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최근에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에 뭐 대략 10% 미만 한 네. 8%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고요. 코스닥은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훨씬 대략 뭐 계산 안 해봤지만 뭐 한 2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들도 네. 전부 이제 바이오를 하고 있거든요. 다 삼성뿐만 아니라 뛰어들었죠. SK도 그렇고. SK, 뭐 롯데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바이오는 성장의 끝이 없거든요. 성장의 끝이 없다라는 말 이렇게 예. 심쿵. 끝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뭐 자동차나 이런 건 뭐 어느 정도 팔리면 끝이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포화되면은 더 이상 성장이 막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바이오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과학 그 자체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은 네. 막 진짜 온 세계가 막 멸망 직전인데 또 막 뭐 하나 뭐 치료제 딱 해가지고 막 그런 맞습니다. 영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과학의 끝이다. 성장의 끝이 없다. 성장의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만약에 성장률을 높이고 싶다면 뭐 이제 저성장 산업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바이오에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고성장 산업. 예. 그래서 대기업이 막 투자하고 뛰어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바이오는 사실 그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낮아요.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빅파마들이 막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들이 있으면 반도체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약, 뭐 항암제라고 쳐보면 빅파마들이 항암제 엄청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떤 교수님이 만약에 한국의 교수님이 연구를 네. 하셔가지고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럴 항암제 하나 수도 만들면 있죠. 그냥 끝나는 이 빅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다. 그 아, 어떤 뭔가 지금 맡고 있는 틀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네. 국내에서도 글로벌 빅파마에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항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약만 좋으면 사실 빅파마가 분일을 팔아준다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런 건 또 되게 새로운 시각과 네.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양증권의 오병용 연구원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유튜브 오늘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유튜브 처음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긴장하신 거였어요? 네. 그거 좀 몰랐어요. 긴장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네. 날카로웠나요? 주실 줄 몰랐는데 뾰족뾰족. 굉장히 네. 좀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아,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실 거죠? 아, 예. 뭐 네. 불러주시면. 네, 자, 그 말씀 주신 종목 대박 나면 한 번 더 네. 모시는 거. 추천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 매수건이 아니고 이제 네. 기업의 전망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기업 전망까지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범용 연구원님과 여기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